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토픽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83회 토픽 1단계 초급 읽기 40번에서 50번까지의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0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우선 40번에서 42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겠죠.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먼저 40번 문제입니다.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글자들을 모두 잘 읽어야 되겠죠?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2022년 7월 20일까지 먹을 수 있는 우유라고 써 있어요. 또 이 우유는 딸기 맛이 나는 우유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000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과 맞는 것, 또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1번 우유입니다 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1,000원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2번도 맞아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딸기 맛입니다 라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림으로도 딸기가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8월까지 팝니다 라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여기 7월 20일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은 틀립니다. 8월까지 팝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7월까지 팝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다음은 41번 문제입니다. 역시 그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방 있습니다 라고 써 있죠. 그리고 한국대학교 앞, 이것은 이 방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방 하나, 큰 부엌, 깨끗한 화장실 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방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광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방이 많습니다 라는 내용은 여기서는 지금 한 개의 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겁니다. 많다는 내용은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부엌이 큽니다 라는 말은 큰 부엌이라고 써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요 전에 거를 가야 되겠네요. 방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방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엌이 큽니다. 부엌이 큽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큰 부엌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요것은 맞지요.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깨끗한 화장실이라고 써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또 대학교에서 가깝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한국대학교 앞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가깝다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방이 많다는 것이 틀린 것이죠. 자, 그림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42번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역시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 여기 제주공항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 하루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죠. 수미 씨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예요. 자, 제주도라는 것, 제주공항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죠. 여기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랬더니 미니 씨가
댓글을 달았어요. 와, 저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민희 씨는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수미 씨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네, 우리 다음에 같이 와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수미 씨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민희 씨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 대조해 봐야 되겠죠. 수미 씨는 공항에 왔습니다. 자, 수미 씨가 지금 저는 지금 제주도에요 라고 하면서 공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요. 공항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수미 씨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수미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는 날씨가 좋습니다. 여기 수미 씨가 날씨가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민희 씨는 수미 씨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라는 말이 틀리지요. 민희 씨는 지금 제주도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표현되려면 민희 씨는 제주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43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읽어야겠죠.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통 사 먹습니다. 여기서 보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녁은 집 근처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는 불고기를 먹을 거고요. 집 근처 식당에서 먹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1번, 저는 요리를 자주 합니다. 자, 자주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가요? 자주 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집 근처에 식당이 없습니다. 자, 없다고 얘기했는데 집 근처 식당에서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불고기를 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내용에 있었던 것 같죠? 저는 오늘 집에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집에서 먹는다고 했던가요? 집 근처 식당에서 먹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리를 자주 합니다 라는 말은 첫 번째 문장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여긴 자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또 집 근처에 식당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 근처 식당에서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 틀립니다. 또 불고기를 먹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저는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기 글에서는 집 근처 식당에서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에요. 같은 표현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44번 문제입니다.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어제 친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놀러 오는 사람은 바로 친구지요. 저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그래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어제 친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 겁니다. 저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1번. 저는 친구 집에 갈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내가 친구 집에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은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오니까 만나게 되겠네요. 또 친구가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친구가 오늘 왔던가요? 어제 왔던 것 같아요. 친구는 어제 한국에 왔다고 써 있었죠. 친구하고 집을 청소할 겁니다. 자, 집을 청소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친구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혼자서 청소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저는 친구 집에 갈 겁니다. 이것은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올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2번.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친구가 오니까 이것은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3번. 친구가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친구는 어제 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또 친구하고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청소한다는 것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요거는 과거고요. 요거는 미래에 할 행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틀리지요. 또 혼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긴 친구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으로 하셔야 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명동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찍 나왔지만 차가 많아서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얘기는 차가 많아서 빠르게 이동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보기는 어땠을까요? 저는 명동에 못 갔습니다. 못 갔다는 얘기는 가지 못했다 라는 뜻이죠. 길에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적다, 적었다 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죠. 또 저는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얘기는 late를 의미합니다. 저는 집에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집에서 일찍 나왔다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 같아요. 자, 그래서 보기의 내용과 선택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명동에 못 갔습니다. 자, 명동에서 약속을 했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고 봐야겠네요. 또 길에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는 차가 많아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또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라는 말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같습니다. 4번
저는 집에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늦게 도착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늦은 것, 집에서는 일찍 나왔고 도착은 늦게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은 46번에서 4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 내용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예요. 46번 문제입니다. 제 동생은 빵을 잘 만듭니다. 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생이 만든 빵은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빵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 동생은 빵을 잘 만듭니다. 동생이 만든 빵은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빵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보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빵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2번, 저는 맛있는 빵을 사고 싶습니다. 3번, 저는 동생에게 빵을 주고 싶습니다. 4번, 저는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1번은 일하고 싶은 것인지, 빵을 사고 싶은 건지, 빵을 주고 싶은 건지, 빵을 만들고 싶은 건지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봐야 합니다. 그럼 비교해 볼까요? 보기의 내용은 제 동생은 빵을 잘 만듭니다. 동생이 만든 빵은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빵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말은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것과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은 47번 문제입니다. 저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수영을 하러 바다에 자주 갑니다.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저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수영을 하러 바다에 자주 갑니다.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겠지요. 1번,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름을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2번, 저는 수영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름바다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본문과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보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수영하러 바다에 자주 간다고 했고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하는 것은 수영이고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저는 빨리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합해져서 4번의 문장이 된 거예요. 여름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리고 수영을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여름 바다에 가보고 싶다는 얘기는 목적이 보는 것이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영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름 바다에 가고 싶다라는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저는 빨리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답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48번 문제입니다. 옷장에 옷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는 얘기는 too many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옷장에서 옷을 찾기가 힘듭니다. 내일은 옷장을 정리할 겁니다. 자, 내일 옷장을 정리한대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저는 옷장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저는 옷을 많이 찾을 겁니다.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했죠. 저는 옷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옷 정리라는 내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옷을 사려고 합니다. 자, 옷을 산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죠? 보기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옷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얘기는 옷을 정리한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산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옷을 많이 찾을 겁니다 라는 내용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또 옷이 많다고 했지 옷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답은 3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저는 옷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49번에서 50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먼저 읽어야겠죠. 저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일이 조금 힘듭니다. 또 집에 늦게 가는 날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예뻐서 저는 제 일을 좋아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1번은 그러면, 2번 하지만, 3번 그래서, 4번 그리고. 이런 접속부사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라는 말은 앞에 조건을 제시하고 뒤에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라는 말은 상반된 사실을 이어줄 때 쓰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경우에 쓰는 말이지요.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앞에 있는 것 더하기 뒤에 있는 것 나란히 연결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봐야겠지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일이 조금 힘듭니다. 또 집에 늦게 가는 날도 많습니다. 자, 이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예뻐서 저는 제 일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예쁘고 저는 제 일이
제2를 좋아합니다 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내용이지요. 그래서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앞에 일이 조금 힘듭니다. 또 집에 늦게 가는 날도 많습니다 라는 내용은 힘든 내용이고요. 뒤에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예뻐서 저는 제 일을 좋아합니다 라고 한 내용이 서로 반대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상반되는 사실이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은 하지만 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2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일찍 집에 갑니다. 유치원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라는 보기가 제시됐는데 이것을 윗글과 비교해 봐야겠죠. 자, 우선 저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 글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요. 저는 보통 일찍 집에 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늦게 가는 날도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유치원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일이 조금 힘듭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에서는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아이들이 많아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1번으로 쓰셔야겠지요. 오늘은 83회 토픽 초급 40번에서 50번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1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